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보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주제를 놓고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현재 후베이성의 우한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라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 입국 제한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한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갖다가 실어 나르기 위해서 추가 전세기를 보내겠다. 추가 전세기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국 지금 후베이성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떤 감염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진천에 지금 보면 충북 진천에 지금 우한 교민들이 지난 31일 와서 지금 진천과 아산에 지금 서로 각자 이제 격리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오늘 직접 찾았어요.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한 폐렴은 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 치사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 운이 나빠서 감염이 되어도 적절히 치료받으면 충분히 완쾌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행보를 하는 그 일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보건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위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외교적 마찰, 감정적 충돌을 갖다 감수하더라도 보면 입국 제한을 하겠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주한 중국 대사가 처음 우리가 보면 우한 후베이성 그쪽 사람들 입국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서 마치 과거 조선 말기의 위안스카이 원세계 마냥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정부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결이 다른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는 중국의 혹시 비위를 갖다가 거스를까봐 어떤 중국의 그 노여움을 살까봐 쉬쉬쉬 로우키로 가는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굉장히 하이키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번에 종로에 출마했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씨를 어떻게 보면 유력한 차기 후보의 한 사람,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올인 내진 몰빵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분위기인데 반면에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국회의장까지 지낸 양반이 그야말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 그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사람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세간의 그런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갔을 때부터는 그 양반이 국무총리 못해서 무슨 병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꿈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만나봤을 때도 그것을 느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산자부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당에서도 역량을 키웠습니다마는 국가 운영을 갖다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함으로써 대권에 굉장히 한 발짝 나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빡 잊고 계시겠지만 2012년 그 당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 대표였던 손학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밀고 들어온 문재인, 그 다음에 리틀 노무현이라는 김두관, 그리고 정세균 이 네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9월까지 완주하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정세균 의원도 그때 이미 2012년 8년 전에 대권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무총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 욕을 먹어가면서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번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독자적으로 국무총리까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습니다. 무진장에서 사선했죠. 그다음에 서울 종로에서 재선했죠. 뭐 꿀릴 게 없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그야말로 대통령의 뒤나 닦아주는 그런 방패 국무총리 되기 원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것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이 사실상 천냥지차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패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충북 진천까지 가서 그야말로 소프트한 아주 로우키로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중국에게 아주 저자세적인 로우키로 가는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의 노여움을 갖다가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후베이 무한성 그뿐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왜냐하니까 중국에서 우한시라든지 그 외 후베이성 퍼져나간 게 이미 한 달 동안 거의 방치하는 가운데 중국 각지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추가로 우리가 입국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힌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낙연 씨에게도 별로 보면 뜨악한 그런 어떤 시그널,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마침 저 아는 후배들과 또 뭐 언론사에 있는 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며칠 전부터 좀 묘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낙연 씨가 열심히 종로에서 표밭을 갈고 있지만은 정세균의 공고한 조직으로부터 크게 도움받는 것 같지는 않다. 즉 정세균의 기존 조직, 정세균 국무총리가 벌써 종로에서 8년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단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낙연을 돕는 것 같지 않다는 묘한 느낌들을 갖다가 이미 한 닷새 전부터 저한테 전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세균 의원이 8년 동안 만져놓은 종로에 그 사람들은 이낙연 대통령보다는 정세균 대통령을 더 원하는 겁니다. 물론 두 분이 꿈을 이룰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묘한 시점에서 이낙연 지금 전 후보죠. 전 국무총리 2년 8개월에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런 패양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통의 책임을 지는 아니 더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선거에 임하는 반면에 지금 정세균 현 국무총리는 보면은 뭐 지난 3년 동안은 물론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보자면은 굉장히 점잖게 잘해왔던 이낙연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문재인 대통령이 급속한 레임덕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이낙연보다는 현 국무총리인 정세균을 보다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밀고 싶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정세균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떨어지는 것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낙연이 떨어지고 그러면 현 여권 내부에서 남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 예전부터 따져보면 안희정이다, 김경수다, 줄줄이 다 나가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추미애 지금 장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검찰과 부닥치면서 내상을 너무 세게 입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이미 탈락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반쯤 걸려 있는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직도 좀 불확실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보를 해도 뜨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만 이번 종로에서 낙선하면 여권에 남는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는 정세균 국무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세균을 지지하고 정세균을 사랑하는, 또 정세균을 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심 황교안 대표의 출마를 갖다가 굉장히 반길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꺾어주기를 굉장히 바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DJ가 발굴한 정세균, DJ가 발굴해서 DJ가 키워온 정세균,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세균이 당당하게 여권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남기를 갖다가 은근히 바라겠죠. 정세균 현 국무총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에 당시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세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끝까지 대선에 완주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이른바 당내 정세균계라는 나름대로 계보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세균 계보가 가장 컸던 적도 있습니다. 왜? 정세균 당 의장을 했거든요. 당대표를.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물론 졌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계열들, 즉 노무현 계열들이죠. 친노무현, 친노 계열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당권파. 또 2015년에는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당권파가 돼서 당시 박지원 의원하고 막 싸울 때, 이럴 때도 정세균 당시 의원은 나름대로 정세균 계보를 갖다가 강고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야말로 양비론 비슷하게 때로는 박지원 의원을 견제했고 또 때로는 문재인 대표를 갖다 강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세균 계보의 핵심적 인물이 바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놀라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영민 다음으로 정세균 계보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하는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놀라셨죠? 또 정세균 계보의 3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 내고 있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에 들어온 바로 최재성 의원입니다. 즉 노영민, 강기정, 최재성 이외에도 뭐 이번에 총리 될 뻔했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른바 정세균 계보입니다. 그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때로는 비당권파로서 가장 막강한 계보를 거느렸던 정세균 의원,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 이번에 황교안 대표한테 오히려 떨어져 주는 것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앞으로의 행보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마침 일요일이라 보면 별로 뉴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진천을 가서 우한 폐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뿐 아니라 중국 여타 지역에서도 의심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제한하겠다라는 강경 기조를 갖다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의 묘한 엇박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잘 대화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보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이것이 현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4.15 총선에서 종로의 문제, 아니 더 크게는 지금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